안녕하세요. 흥미진진한 기업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기가 되니 꼭 부탁드려요. 오늘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한 획을 그은 기업 대한유화의 파란만장한 기업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유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유화는 1970년대 초 대한민국 경제개발 태동기의 이정림 회장님의 성견지명으로 대한유화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고 석유화학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한유화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설립 이후 대한유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빠르게 생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971년 울산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현대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대한민국 석유화학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웁니다. 울산 제1공장이 준공된 것인데요. 이 공장은 국내 최초의 폴리프로필렌 PP 공장이었습니다. 연산 3만 톤 규모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생산 능력을 자랑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석유화학 공업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유화는 1975년 국가기관 산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같은 해 울산 제2공장을 준공하여 PP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를 병산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 규모는 연산 3만 5천 톤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생산 능력의 확장은 곧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에는 전용 부두를 준공하여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물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유화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대한유화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2년 용잠 부두를 추가로 준공하며 물류 인프라를 더욱 확충했고 1984년에는 제사공장을 준공하며 생산 라인을 다각화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설비 확장은 대한유화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서 확고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87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금탑 산업 훈장을 수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대한유화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988년과 1989년에는 각각 제6공장과 제7공장을 연이어 준공하며 생산 능력을 대폭 증대시켰고 1989년에는 안양 하치장을 개장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강화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나갔습니다. 1990년대는 대한유화에게 변화와 도약 그리고 위기 극복의 시기였습니다. 1990년 대한유화는 외국 법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전환하며 기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1991년에는 호양 산업을 흡수 합병하여 사업 시너지를 창출했으며 같은 해 온산공업단지의 나프타 분해 공장을 준공하며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인 기초 유분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대한유화가 단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넘어 석유화학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대한유화는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1994년 4월 회사 정리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대한유화는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에는 ISO 9002 품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996년에는 일본 칫소와 고결정성 PP 및 저융점 랜덤 코폴리머 사업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대한유화는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98년 7월 회사 정리 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영 정상화를 알렸고 1999년 8월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며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1990년대는 대한유화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한유화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2001년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거대한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같은 해 온산 탱크 터미널을 설립하여 물류 효율성을 더욱 높였고 2003년에는 본사 사옥을 준공하며 기업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데도 힘썼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 BTX 플랜트를 준공하며 방향족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는 대한유화가 더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2010년대는 대한유화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미래를 준비한 시기였습니다. 2010년 7월 이익 소각을 통해 보통주 170만 주를 소각하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대표이사가 정영태님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와 혁신을 모색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EOEG 플랜트를 준공하며 산화 에틸렌 및 에틸렌 글리콜 생산에도 진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초 화학 제품으로 대한유화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회사 상호를 대한유화 공업 주식회사에서 대한유화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보다 간결하고 현대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에는 울산 공장에 HDP, EPP 특화 제품 설비를 증설하며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능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대에도 대한유화는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는 사내이사 강길수님과 사회이사 유규창님이 재선임되면서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유화는 플라스틱 원료 PP, HDP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울산 합성수지 제조, 온산 올레핀유, 혼합시사류, 분해가솔린 제조에 위치하며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KPIC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코리아 에어텍, 주식회사 한주 등 여러 계열사를 통해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조 4,99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불황에 따른 것으로 대한유화는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와 계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정림 회장님의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PP 공장 준공부터 시작하여 국가기관 산업체 선정, 금탑 산업 훈장, 수훈, 그리고 회사 정리 절차 극복 및 상장,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대한유화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미래에도 대한유화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을 선도하며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한유화의 흥미진진한 기업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유화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